I'm a plumber and I'm on site for a job, and we're snaking a drain, and we don't know what it is. 배관공들은 막힌 배관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38에서 51cm에 달하는 길이까지 드레인 스네이크가 뻗어간 순간 무언가 걸렸는데요. 그리고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풍겼죠. 그들이 끌어올린 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붉은 덩어리.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엔 충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배관공들은 직감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덩어리가 아닌 끔찍한 진실로 향하는 첫 단서였다는 걸 말이죠.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샤와에 사는 그 집의 주인은 아담 제프리 스트롱으로 여러 영화 세트장에서의 경비원을 일했었습니다. 아담 스트롱은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동네에서는 주민들에게 인사도 잘 건네는 평범한 이웃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안락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안정적이지 않은 직업과 잦은 해고로 인해 아담 스트롱은 좌절감에 쌓여갔죠. 설상가상으로 여자친구와도 최악의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매일 자신만의 방법이 있었고 그날도 쌓일 대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잔인하기만 한 영상들을 시청하기 시작했는데요. 화면을 바라보던 그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아무리 봐도 기분이 풀리지 않았죠.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는 무작정 집 밖으로 나왔고 오샤와의 거리를 걷다 보니 사람들은 저마다 목적을 가지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은 달라 보였죠. 그는 눈에 띄는 한 여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는 마치 본인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죠. 우울함, 방황, 그리고 불안정한 삶. 그녀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죠. 영상에서만 보던 스트레스를 현실로 풀어낼 최고의 타겟으로 말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리 하셰이. 아담은 그날 이후로 몇 차례 그녀와 마주쳤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점점 친밀감을 쌓아갔습니다. 그녀의 삶 역시 혼란스러웠고 그는 그녀의 빈틈을 파고들기 시작했죠. 이렇게 힘들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7년 9월 여느 때와 같은 한가로운 저녁, 오샤와 항구에서 한 할아버지와 손자가 낚시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때 잔잔한 물살 위로 둥둥 떠다니는 무언가, 누군가 버린 쓰레기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누군가 또 바다에 쓰레기를 버렸나 보군.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낚싯대를 휘둘러 그것을 끌어당겼습니다. 무겁게 끌려오는 그것, 처음엔 단순한 쓰레기 또는 동물의 시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는데요. 그가 끌어올린 것은 머리도 팔, 다리도 없는 여성의 몸통이었습니다. 여기 이상한 뭔가가 떠 있습니다.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오샤와 항구에서 신고가 접수된 것은 2017년 9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저와 경찰은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하게 되었죠. 머리도 하체도 없이 오직 몸통만 남아있는 시신. DNA 감식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는 데는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저희는 이 시신의 주인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리 하셰이. 당시 18살로 매우 어린 소녀였죠. 하지만 모든 조각이 맞춰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나머지 흔적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2017년 12월, 뜻밖에도 그녀의 흔적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배관공의 이 신고 전화 한 통이 묻혀있던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죠. 배관공으로부터의 신고 전화를 받고 저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인 배관공에게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전해들었죠. 처음엔 그냥 평범한 작업인 줄 알았어요. 하수구가 막혔다고 해서 출동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작업을 진행할수록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악취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고 그 원인은 윗집이 아닌 아래층에서 올라오고 있던 것이었죠. 배관공들은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아랫집으로 이동했는데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게 됐다고 합니다. 작업을 진행하며 드레인 스네이크를 깊숙이 밀어넣자 무언가 걸렸다고 말했죠.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일단 끌어올려 보았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것의 정체는 사람의 살점이었죠.
배관공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살점이 발견된 집주인 아담 스트롱은 담담한 태도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와 경찰이 도착해 벨을 누르자 그는 자연스럽게 문을 열었죠. 방 안에서는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퍼져나왔는데요. 배관공들은 공포에 질린 채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폐쇄된 공간, 습한 공기, 그리고 방 한 구석, 침대 옆에는 한 자루의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주인이자 배관에서 나온 살점의 정체를 알고 있을 유일한 남자 아담 제프리 스트롱. 그는 저와 동행한 경찰을 보고선 이미 예상했다는 듯 태연하게 입을 열었죠. 아, 그거 시신이야. 그 순간 배관공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뒷걸음질을 쳤고 누군가는 숨을 삼켰죠. 그리고 한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기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을 덧붙였죠. 아, 그리고 냉동고에도 있어. 그 한마디에 경찰들은 곧장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냉동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안에는 얼어붙은 시신 조각들이 모습을 드러냈죠. 이걸 본 저는 본능적으로 이전에 오샤와 항구에서 발견된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탐정으로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시신과 백원에서 나온 정체 모를 살점을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그의 집을 구석구석 살펴보며 수색했는데요. 그 안에서 발견된 것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냉동고에서 발견된 로리 하셰이의 나머지 부분, 로리 하셰이의 피 묻은 러닝화, 구속장치와 각종 성인용품, 피가 튄 망치와 바닥, 특수 제작된 칼. 그 중에서도 특수 제작된 칼을 보는 순간 저는 추측했습니다. 이 칼이 로리 하셰이를 토막내는데 사용됐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감식 결과 그 칼에서 검출된 DNA는 로리 하셰이의 것이 아니었는데요. 즉,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말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캔디스 피츠패트릭. 2008년부터 실종 상태였던 여성으로 가족들은 10년이 넘도록 그녀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신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죠. 그렇다면 그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살해된 것일까요? 수색을 계속하던 중 저희는 범인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할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저는 그의 컴퓨터를 열어보고는 멈춰섰습니다. 화면 속에는 극심한 고어와 살해 방식, 시신 훼손법이 상세하게 기록된 문서와 사진들이 가득 차 있었죠. 목록을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저는 이 기록들이 단순한 흥미나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그는 살인을 연구했고 계획했고 그리고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파일을 분석하던 중 더 위험한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죠. 대량 살상, 폭탄 제조법. 그가 탐닉한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목표로 한 범죄, 즉 연쇄살인 이상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이 집착은 더 이상 온라인상의 기록이 아니었는데요.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집을 수색하던 중 아담의 집에서 바로 파이프 폭탄이 발견됐죠. 경찰은 즉시 폭발물 처리반을 호출했고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배관공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마을 주민들이 위험해졌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살인을 넘어 대량 학살을 준비해온 지금 학살자였죠. 아담 스트롱은 체포된 후 끝까지 살인에 대한 자백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살인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로리 하셰이의 신체를 절단하고 훼손한 과정에 대해서는 머리는 먼저 분리하는 게 쉬웠어. 절단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 이미 준비돼 있었지. 입에 담기에 너무나도 끔찍한 말들을 지나치게 담담하게 내뱉었는데요. 죄책감이나 후회 같은 감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심지어 그는 조사 도중 CCTV를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살인은 부인하면서도 시신을 해체한 방법만은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에 저희는 큰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그는 캔디스 피츠패트릭 사건에 대해서는 DNA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만난 적도 없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스트롱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을 깨닫고 불안해진 건지 그는 말이 많아졌고 그 과정에서 기소를 확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죠. 결국 검찰은 그의 발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로리 하셰이에 대한 1급 살인 및 캔디스 피츠패트릭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법정에서도 변하지 않았고 하필 아담 스트롱이 재판이 열린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영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아담 스트롱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수차례 지연을 발생시켰죠. 아담의 이러한 행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을 변호하기 위해 사건을 논의하러 온 변호사에게
졸린이 나중에 하자는 발언을 한 것인데요. 이런 뻔뻔한 태도는 결국 법원의 강경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021년 5월 27일 법원은 아담 스트롱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살인을 인정하지 않았고 캔디스의 시신 유기 장소도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발언과 집에서 발견된 증거만으로도 이미 유죄를 입증하는 데는 충분했죠. 시간이 흐른 뒤 스트롱은 감옥에서 또 한 번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캔디스 피츠패트릭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말해줄 테니 외부에 나가게 해줘. 그는 반성은커녕 잠시라도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기 장소를 거래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죠.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마지막 순간까지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피해자 가족은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피해자의 가족들에겐 마지막 단서라도 간절했기 때문이었죠. 이 제안은 그의 잔인하고 추악한 태도를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결국 그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은 대규모 수색을 했고 오랫동안 외롭게 있던 캔디스의 시신을 찾아 피해자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로리 하셰이의 어머니 셰넌은 인터뷰에서 슬픔과 분노를 감추지 않았죠. 1년 반도 견디기 힘든데 10년을 기다린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의 태도는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같은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캔디스 피츠패트릭의 가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고한 2명의 소녀는 너무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고 그들의 가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슬픔 속에 살아야 했죠. 특히 캔디스의 가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딸을 찾았지만 이건 우리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었다. 피해 유족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랜 기다림이 가장 참혹한 방식으로 끝난 것뿐이었죠. 심지어 피해자인 이 두 사람 사이에 10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실종자들 가운데 그의 또 다른 희생자가 있을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그저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